아니 광수는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해? 예전에는 조금 모아놨던 것 중 제일 비싼 건 얼마 정도? 한 3억? 야 누군가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아니요. 진짜 비싸. 아니 아는 사이인 거잖아. 다 오랜만이다 이런 아는 사이인 거잖아. 2021년에 광주의 햄버거집에서 일하고 있던 나단이를 나와 같이 살고 있던 이제 규선이 형이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2025년에 우리가 이제 같은 동아리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인연일까? 악연. 왔네. 아니 천천히. 미쳤네. 안녕. 광수야 안녕 반갑다. 안녕. 왜 그래? 아 들어와 앉아. 자리 앉고. 광수한테는 좀 웃길 거야 이거. 이렇게 보네. 오랜만에 본다 진짜로. 이거 이제 얼마만이래? 우리 아까부터 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혜수는 잠깐 뭐 다른 데 갔다 왔다고. 다른 동아리 들렸다 와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약간 지연되긴 했지. 그치. 헷갈릴 수 있지 뭐. 야, 나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스태프들이 뭐 여기 있다는 게 진짜로 그냥 물론 너한테 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현상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었지. 속상하니까. 그치. 많이 속상했어. 나도. 다들 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일단 혜수부터 얘기하자면은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꽤 많은 배우분들한테 붙는데 사실 원조는 그치. 혜수야. 솔직히 한 5급 정도는 돼. 그러니까 사무장 정도는 돼, 혜수가. 무조건이지. 임팩트가 좀 셌던 작품들을 많았지.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아마 또 그렇게 공무원과 이제 아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원래 아들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무원으로 되고 왜냐면 아들, 딸도 하면 너무 많아. 너무 다자녀야, 넷플릭스가. 너무 다전이고 그래서 나도 이게 아버지가 누구 테드한테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 혜수도 좀 치는 스타일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늦게 내가 늦게 인정하지 말라고. 아니 그럴 거면 귀나 똑바로 찾아오지. 미나는 이제 블로그 시작을 했다고. 진짜?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냥 시작하게 됐어. 나도 봤어. 나도. 너무 재밌어. 나 몰라가지고 좀 소개해주면 안 돼? 뭐를 올려? 블로그를 올해 초에 시작했어. 많은 글을 올리진 않고 그냥 여행 간 사진들 그리고 내 사진을 많이 올렸어. 일기처럼 무언가를 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간 나면 좀 여러 가지의 어떤 주제로 좀 올려볼까 해. 블로그랑 그냥 인스타에 뭔가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좀 있나? 좀 더 약간 좀 사적인가? 약간 그런 거 같고 내 감성? 이런 게 조금 아예 달라서 약간 인스타하고는- 일기 같은 느낌. 내 공간 같은 느낌이, 내 거 같은. 인스타는 이제 보여주기.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오르고 나와야 되는데 약간 완창에 있는 방. 내 블로그는 내 블로그 안에 있는 그 뭔지 손님 알겠다. 같은 느낌. 그리고 인스타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올리면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블로그는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거기 느낌이 다르겠다.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되게 따뜻해. 맞아, 그거 있어. 있어. 친근감이 있는-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재밌었어. 미나는 옛날에 미니홈피도 했었었어? 했지. 싸이월. 약간 난 짤이 기억나는 게 그 영화 마들렌에서 내가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줄게라는 그 짤이 있는데 짤이 대문이라고 하나? 그걸로 되게 많이 쓰였어. 내 주변에도 많았었거든. 그랬어? 몰랐어? 몰랐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들이 약간 모를 수 있어. 내 몰랐어. 주변에도 많았었어. 원래 근데 일기 쓰거나 이런 거 좀 좋아해? 안 좋아했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일기 쓰면 선생님한테 컨펌 받고 이거 뭐 그게 선생님한테 검사라고 하는데 컴퍼니 선생님한테는 숙제 검사 그러네. 이렇게 검사하고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요즘 너무 일을 하다 보니 아무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했지. 우리 때 좀 유행이었어서 그때도 좀 나의 어떤 솔직한 감정보다는 지금 뭐를 했고 어땠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 기록만 남겨놓는 정도였구나. 왜냐면 누가 볼까봐. 보면 좀 싫은 느낌이 그치 있었던 일정 것 같아. 보면 싫지. 혜수는 취미가 뭐야? 뭐해? 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취미보다는 집에 있을 때 그냥 애기 보고 애기랑 놀고 많이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조금 물리적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서 좀 몇 살이야 지금? 5살. 그러면은 약간 옷게임 했을 때쯤 맞아. 옷게임 원 오픈했을 때 어. 그때 이제 아이가
보게 됐지, 아이를 처음. 그리고 최근에 아이 방도 꾸며줬다는데. 맞아. 요즘 한 것 중에서 제일 좀 행복한 일 같은 숙제였었어, 계속. 어떤 식으로 해줬어? 아이 장난감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구분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필요했는데 그거를 가서 열심히 또 만들어줬어. 진짜 만들어주고. 5살이면 진짜 예쁠 때네. 그러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 근데 막 그 생각도 해. 나도 주변에 이제 아이 낳은 뭐 형이나 누나들 보면은 내 아이는 약간 진짜 천재다, 영재다, 뭐 분명히. 진짜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 혹시? 진짜 천재 같은 때가 있었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집에 가는데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야. 놀다가 밖에서. 근데 초중딸이 이렇게 계속 다리 쫓아오잖아, 우리를. 근데 건물 사이로 또 쫓아온다 그러더니 집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들어와서 밥 먹고 가자 그러라고. 약간 진짜 좀 얘기해달래. 예술적으로 약간 상상력이나 그런 게 없어. 내가 밥 먹고 가 하는데 들어가다 창문 열어줬지. 그랬더니 같이 밥 먹었지. 진짜. 근데 그런 말 할 때 너무 새로운 시선에서 보는, 정말 순수한 시선에서 보는,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 5살이면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할 나이는 아니지? 아직까지 뭐 저는 앞으로 뭐 법조인이 되겠어요. 아빠는 다 공무원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광수는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해? 예전에는 조금 요새는 안 하고? 요즘에도 뭐 간간히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시리즈를 다 모아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나면 모아놨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 정도야? 한 3억? 아니 너 손가락으로만 해줘. 우리가 뒤에 건 안 물어볼게. 안 먹어. 뭐 4억? 아니 그 정도 아니 그게 아니 야 누군가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아니야 진짜 비싸다. 네 개 정도? 아니 말이 안 되지. 내가 지금 그 정도 광수는 그러니까 3억짜리 하나, 4억짜리.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미나가 근데 뭐 또 친한 분들 앞에서는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개그도 많이 한다면서. 친한 사람들 앞에서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의 개그? 약간 아재 개그? 한두 마디 던지실 때 너무 사실은 재밌어가지고 차분하시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던질 때가 사실 맞아, 차분한 게 웃겨. 그 미나가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집중이 되잖아. 무슨 얘기할까 그런 것들이. 집중이 돼. 맞아. 뭐 알려줄 만한 거 혹시 있어? 제일 반응이 진짜 좋았던 거가 있어? 기억에 남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를 먹었지? 만두를 먹었어. 그럴 만도 하지? 그럴 만도 하지. 만두 먹었으면은 그럴 만두가 나와. 나는 이거는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한참 그 당시에 사실 만두하고 그런 만도 그 내가 활자로 봤던 기억이 나 종이책에서. 미나가 보조개 여신이잖아. 갑자기 너무 아 근데 가족 5인이 전부 보조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나처럼 있고 엄마는 약간 희미하게? 그래서 내 동생이랑 언니는 보조개가 다 있어. 너도 있는 거 같은데 보조개? 보조개 있어? 난 보조개 없어. 주름일걸? 없는 거구나. 그거는. 진짜 주름이네. 아니 나도 보조개인 줄 알았어. 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보조개는 없어. 많이 근데 웃어서 처럼 보이는. 근데 보조개 있잖아. 주름이야. 보조개 있다. 주름인데? 흉터 같은데. 저번에 그 혜준이가 왔었을 때 맞아.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엄청 잘생긴 사진을 우리가 봤었거든. 맞아. 근데 옛날에 혜수도 막 꽃미남이었던.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너 정말 아니. 옛날 학창 시절에 뭐 인기 많았는지 이렇게 가늠해본 척도 중에 발렌타인데이 때 사물함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빼빼로데이. 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뭐 하는데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뭐 목도리를 6개나 받았었다고. 인기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뭐 실기 시험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목도리를 짜서 주셔서 인기 좀 있었지 해서는. 아니, 있었어. 전혀 왜냐면 있었을 것 직접 같아. 만들어서 준다는 거는 인기 아니 소문나. 그냥 차라리 많았던-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더 재수가 없어. 그렇게 나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낼 얘기였는데 계속 들어가게 되네. 궁금하게 만드네. 인기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 정말. 근데 나는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목도리 뜨개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광수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일광수? 아니 그거 나 얼마 전에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일광수가 뭐냐면은 이제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광수가 워낙 키가 크니까 그 단위 190cm. 190, 네. 190 일광수래. 그게 뜨개질 단위래요. 일광수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진지하게 그걸로 그냥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광수가 키가 정확히 몇이야? 난 193.
이게 나도 아는 키 진짜 큰 친구들 뭐 주지훈 씨나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일부러 속인다며 조금 더 낮게 뭐 나는 항상- 187 이렇게. 나는 원래 187이라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사실 근데 안 믿어져. 서 있으면은 187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다 포기하고 193 그런 것도 있잖아. 이제 좀 뭐 밖에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좀 모자 쓰고 좀 이렇게 좀 숨어서 돌아다닐 때도 그거 의미 없지? 진짜 다 알아보겠다. 그러겠다. 그리고 일단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모자 써도 나도 사실 모자 쓰고 번거지 쓰고 마스크 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머리 이만하고 어깨 이만하고 키 이만한 애가 많이가 없어. 옛날에 편집샵에서 한번 둘이 그렇게 하고 마주친 적 있는데 기억나? 좀 비싼 옷 맞아. 편집샵에서 한번 거기서 만났어. 마셨던. 근데 나는 거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데여가지고 야, 이 티셔츠 이거 이쁘다. 370만 원. 자카지 이거 이쁘다. 600만 원. 그래서 그냥 나왔어. 근데 광수형이 되게 멋있어 보였지. 샀나 보다. 이런 거 그냥 아니야 늘 나도 있는 사진 사람이구나. 아니야 근데 피규어가 4억이면 그건 좀. 피규어가 4억이 말이 되냐고. 나는 사실 이제 광수랑은 뭐 일하는 분야가 또 약간 겹치기도 해가지고 간혹 보긴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업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문들이 중요하잖아. 나 광수 얘기는 100% 다 칭찬밖에 못 들었어. 너무 착하고 막 너무 매너 좋고. 근데 매너가 좋은 게 기억력이 좋아서 매너가 좋은 건가? 그냥 본인이 3살 때 기억을 한다고. 표정이 왜? 아니 난 한 살 때도 기억나. 에이, 왜 그래? 에이. 난 진짜예요. 난 진짜. 아니 3살 때는 이러면 내 말까지 약간 거짓말 같아. 난 진짜야. 3살 때도 사실 애인데 1살. 아니야, 난 진짜야. 그러니까 난 3살 어떤 때 내 동생이랑 나랑 3살 차인데 어. 우리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동생을 낳으러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던 장면이 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손 잡고 나 이렇게 따라가고 뭐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시는 게 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한 살 때 기억이. 한 살 때 기억나.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1살 때? 난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 나 엄마 뱃속에서. 아니 근데 한살 진짜 때? 한 살 때 보행기 탈 때 생각이 나. 오. 아무도 안 믿는. 듣는 거야. 듣는 거야. 보행기 타고 우리 언니가 딸기잼을 퍼먹고 근데 부엌이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 1살 때? 한살 한 살은 나 솔직히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래. 1살은 혜수는 언제까지 기억이 나는데? 나는 어제도 기억이 잘 안 나. 술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난 5살 때는 기억나. 1살 때? 뭐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어떤 가라오케 같은 데 데려갔던 기억나. 친목회 같은 데. 근데 이거 한번 살려보자. 난 재밌거든. 근데 이거 1살 때 도 아버님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진짜로 물어봤는데 그 동네에 그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쇼 같은 게 나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었어. 쇼? 이렇게 막 춤추는 쇼 같은 게 있었거든. 퍼포먼스도 많이 하고 스탠딩 코미디도 하고 그랬었던 거. 공연장 같은 데를 가신 거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이름이 있었어. 둥근 달 캬바레라고. 공연장이라고 좀 전에 그럴 거면 퍼포먼스라고 포장을 하지 말든가. 근데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부모님이 아마 기억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하셨었나 보다. 근데 기억을.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가시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 그 3살 때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게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되게 신기해하셨던. 그건 약간 그 분위기가 너무 또렷이 생각나. 그러니까 팩트 체크 된 거야 이 주변에 분들하고도. 그러니까 누나한테 언니한테 진짜로 확인을 다. 언니는 기억을 못 하지 않을까? 3살이었으니까. 너는 1살도 기억한다. 다들 지금 이제 연기를 업으로 하고 있잖아. 혜수가 약간 본인이 반대하셨다고. 흔쾌히 찬성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아버지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 좀 바라는 그런 길이 있으셨어? 뭐 예전 어른들처럼 이제 공부해서 그치, 성공해. 그러셨던 것 같아. 한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님이 갖고 공부에 대한 것. 그럼 언제 이게 딱 풀린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부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연극을 한 편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뭔가 탈출구 같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과를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처음으로 내 꿈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때까지도 근데 배우가 엄청나게 나한테는 꿈이다. 나는 이걸로 꼭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차츰차츰 확고해졌던 것 같은 이제 연극에 대해서. 광수도 극단 경험이 있어? 너 매체 연기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야? 그 시트콤. 처음에는 아동극으로 아동.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 전에 20살 때 이제 아동극으로 처음 혹시 뭐 맡았던 역할이나 작품 오즈의 마법사 어울린다. 그러면 난 맞춰볼까 어떤 역할? 주전자?
주전자가 나와요? 주전자 안 나오나? 양철 인간. 양철 그거 아니야. 주전자는 돈데크만. 돈데크만. 허수아비 뭐 이렇게 있잖아. 허수아비였어? 아 그치. 지혜가 없는 허수아비. 지혜가 없는. 지혜를 찾으러 떠나는. 왜 그렇게 재밌는 얘기 아닌데 왜? 재석이 형 핸드폰에 광수 바보 아니다로 저장돼 있잖아.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지혜가 없는 허수아비.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화상고를 너무너무 좋아해. 말도 안 되게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스크린 데뷔작. 맞아. 다들 연기 초반이었는데 지금 다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야. 그렇지. 장혁 선배, 김수로, 권상우 선배, 맞아. 공효진 언니. 맞아. 거의 양꼬치 형, 정상훈 형도 나오잖아. 맞아. 맞아. 뭐 기억나는 뭐 순간들이 있어 그 화상고 찍었을 때? 무조건 기억나지. 한 살도 기억나. 그럼. 워낙 처음 연기하는 거라 너무 떨렸던 것 같아. 검도를 배우고 그때 대사가 많이 없었어. 검도부 직장이라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만둬! 그게 대사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게 그만둬? 너무 어색한 거야. 처음 연기를 하는데 그만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되게 소리 질러서 그만둬! 이런 게 너무 어색했는데 뭐야? 뭐야?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왜? 그러지 말아줘. 한참 재밌는데 그럴만두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 그럴만두 하지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 그럴만두보다 그만두가 훨씬 더 재밌는데. 그만둬. 지금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오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때 약간 얼굴이 빨개져. 내가 이거 대사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리딩할 때 약간 뭐 멈춰 막 약간 이런 비슷한 대사가 있으면 그때 순간이 생각나서 트라우마처럼 얼굴이 빨개져. 근데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해수한테 제일 좀 의미가 큰 작품이야? 많이 크지. 감사한 작품. 사실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매체에서 주연을 할 정도의 위치를 갖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신원호 감독님이 정말 거침없이 한 드라마의 주인공을 정말 처음 보는 얼굴로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믿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작품이고 그걸로 또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드라마가 너무 또 따뜻해서 그거 엄청났지. 그 뭐 오디션으로. 오디션은 또 올해 또 받고 2달 정도 봤던 것 같고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작가님도 보러 와주시고 스타 등용문이었잖아요. 그 제작진 분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한다는 내가 게.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이었고 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참 작품인 것 같아. 나 저번에 한번 지훈이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나는 광수 여러 가지 캐릭터 뭐 연기 다 좋아하지만 좋은 친구들 진짜 좋아했었거든. 개인적으로 좋은 역할이었다고 생각도 하고 혹시 그때 기억나지? 너무 기억나지. 지성님하고 주지훈님하고 이렇게 셋이 친구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지 않아도 되는 한 번도 웃겨야 되는 씬이 없는 그런 역할을 좋은 친구들로 처음 해봤었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약간 좀 뭐 코믹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다른 작품들도 최근에 좀 약간 못되고 뭐 좀 어둡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때가 아마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맞아. 미나가 갯마차차차랑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 사랑스러운 로꼬 장인이잖아. 처음엔 이미지가 너무 어둡다 했다고. 내가 처음부터 연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 잡지 모델로 시작을 나 했었어. 기억나. 모델로 활동하다가 이제 화상고 찍고 작품을 했는데 사실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는 작품이 거의 첫 로코였는데 대박이 났어. 너무 잘 됐잖아. 그 전에는 조금 이미지가 너무 어둡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 캐스팅할 나 때. 기억이 안 나지. 의외다. 그래서 좀 로코 하기에는 좀 너무 이미지가 어두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보여줘야 우리는 좀 약간 증명받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로코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찍었으니까 그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돼. 광수도 은근히 로맨스 많이 했어. 그치? 뭐 몇 번 근데 너 진지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좀 몰라. 그러니까 한번 해줘. 왜냐면 오늘 뭐 다룰 작품 이야기도 뭐 거기도 사실 로맨스라면 로맨스일 수 있는 그치? 뭐. 맞아. 그 마음의 소리에서도 소민님하고 이제 또 약간 로맨스였었잖아. 근데 뭐 정 떨어질 뻔한 얘기가 있었다고. 뭐 어쨌든 대본이 그런 거지만 왜냐면 그 동안에 방송에서 못 봤던 수민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근데 저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좀 워낙 대본이 좀 많아. 막 이렇게 짜장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양념 이렇게 묻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근데 너희가 서로 악연이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드라마로 뭉치면서 서로의 좀 악연이 됐지. 포스터에도 나오지만은 되게 붉은 실로 막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누가 한 명이 좀 소개를. 작품 설명 한번 부탁해. 6명의 인물이 유기적으로 좀 얽혀 있어.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현실에서부터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다시 뭉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욕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폭주하면서 서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 시리즈라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 보통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할 때 중간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아 나 지난주 거 놓쳤어 뭐 이번 주 거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를 다 봐야 돼. 뭐 중간에 하나 건너뛰어도 이거 갑자기 제가 뭐 이게 아예 안 맞아가지고. 나도 처음 시작을 하고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다 그 자리에서 진짜. 왜냐면 이게 또 다 연결이 되니까. 맞아. 달려야 돼. 끊으면 좀 힘들어. 맞아. 나도 너희들 악연이 궁금해서 좀 예고편을 가져왔거든. 같이 한번. 사람 하나 죽여줘. 이거 우리 뭐 나도 못 봤어. 내 아버지. 예전에 VC를 아주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기억 안 나? 아유 몰랐지 이때는. 몰랐어 진짜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데 책임은 무슨 신고야? 소리 지르지 마. 누가 듣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살면서 뭔가를 미워본 적 있어? 죽이고 싶을 만큼. 각자 맡은 역할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는 목격남 역할이고 넷플릭스 악연에서 어떤 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하다가 같이 그 사건에 휘말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다음 같이 폭주기관처럼 가게 되는. 나는 막 계속 돈 요구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끝이 없을 것 같은 게 1억까지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고. 3억까지 가야지. 미나는 나는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고 과거에 얽힌 악연을 만나면서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인물이야. 나는 이제 안경남이라는 캐릭터인데 미나만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목경남, 안경남, 사채남. 시장남. 제법 성공한 한의사인데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미나가 이거 대본 처음 읽을 때 뭐 스릴러 소설 읽는 것 같다고. 나한테 제안받은 드라마라는 걸 잊은 상태로 몰입감이 엄청 났었어. 몰입아. 그래서 막 진짜 까먹었었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주연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진짜? 본인 역할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재밌다. 와 이건 감독님이 들으시면 진짜 기분 좋아하실. 그렇네. 사실 오늘 우리 이렇게 세 친구가 왔지만 여기 안 논 친구도 3명 더 있는 거잖아. 그 친구도 혹시 캐릭터도 소개를. 길용. 일용 우리 김성균 형이 맡아서 해줬던 그 역할은 어떤 사건을 맡아서 먼저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야. 그리고 공승현 씨도 같이 또. 근데 상대역으로. 유정이라는 역할인데 로맨스잖아 둘이. 엄청 좋아했지. 옷 아니 좋아한다까지. 좋아했어. 좋아했잖아. 좋아했는데 나랑 안경남과 커플. 사랑을 하게 되는 두 이희준이 이제 사채남이라는 캐릭터고 사채남. 이 사건의 시작을 맡게 되고 그 사건을 사주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길룡이 받게 되고 그 사건들로 엮여서 이 6명의 악인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생각하는 좀 제일 나쁜 캐릭터. 얘는 좀 캐릭터 기준으로 봤을 때. 광수? 아 진짜? 물론 나쁜. 광수? 내 생각은 좀 달라. 아니야 광수 나빠 맞아. 광수 나빠. 나쁘잖아. 그리고 이게 다른 의미로 더 다른 나빠. 의미로. 맞아. 그 뒤쪽에 그거.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셨네. 그러니까 몰랐던 그지, 어떤 그지. 것가 하나 더 나오면서 이제 약간 화나게 되는 그. 나도 대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근데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맞아. 이 작품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사채남도 나는. 내 픽은 사채남이거든. 사채남도. 걔는 그걸 그렇게 했잖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건 진짜. 나 공승현 용서 뭐야 못해. 공승현.
이게 사실 목격남이 반전이 있잖아. 유독 약간 그런 역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리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기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를 많이 하잖아. 나 이거 볼 때 되게 어려울 거 같거든. 진짜. 그렇게까지 봐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때는 근데 그거를 연기하고 있다까지 막 넘어서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른 하나의 인물을 같이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상대 배우가 또 그렇게 에너지틱하게 쳐주면 같이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사실 그렇게 연기하기 좀 편한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약간의 선을 타는 거는 이제 감독님 몫인 것 같고 몹신 거. 이거 조금 드러났게 해보면은 이제 감독님이 아예 안 되겠다 해서 살짝 다시 맞아, 스릴러는 그게 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또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좀 찍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또 주연이 그 대본 지문 중에 뭐 과호흡이라는 말이 많았다면서. 대사가 거의 없고 주연 놀라서 과호흡이 온다. 이런 식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야. 그 악연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너무 깊잖아. 근데 그 깊은 거를 호흡으로 하면 너무 과해질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렵더라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계속 그게 너무 힘들었어. 어지러워. 어지러웠어. 본인 장면 아니어도 되는데 혹시 생각하는 악연의 명장면 있어? 미나는? 이것도 스포인가? 괜찮잖아요. 얘기해줘. 안경남이 어떤 장면을 보고 너무 열받아서 차로 그래, 나 기억나. 광수 연기가 되게 좀 인상 깊었구나. 좋았고 그리고 광수가 유정한테 하는 그 욕이라는 게 그런 것도 되게 뭔가 어떻게 뭐 약간 이런 장면이었어. 그리고 표정도 되게 좋았던 거 같아. 그 배우한테 최고 칭찬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욕도 그렇고 진짜 나쁜 놈처럼 잘하더라고. 이게 맞아. 연습의 결과겠지. 연습을 열심히 정말 엄청나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광수가 생각하는 뭐 혹시 뭐 기억 남는 장면이나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사실 욕이 오케이. 그냥 욕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차라리- 캐릭터니까 야 이 고조라 막 그런 안 쓰잖아 그런 말을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성형을 다해서 뭐 막 이런 욕을 막 하잖아. 막 분노에 차올랐을 때 대본을 성형 보면서 다 해가지고 진짜 죽을라고. 이 사람이 할 것 같은 맞아. 욕들이 맞아. 있으니까 그 인물이. 그래서 그게 맞아. 되게 대본을 보면서도 더 재밌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사회화된 성인은 쓰지 않는 말이잖아. 그 어떤 좋은 것들이. 그지. 광수는 혹시 기억나는 장면들 있어? 나는 그 해수의 첫 등장씬 육교에서 육교. 나랑 처음 와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 맞아.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 뭐 결과로도 그렇지만 그날 현장에서도 촬영 때도 아니 이거 길들이기를 하고 이게 보통 군인들이 하지 잘 안 하거든. 그치.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비닐봉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이 형이 연기를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좋았어. 맞아. 근데 촬영 때 너무 추워서 광수 입이 다 얼었다는데. 그때가 무슨 장면? 그 육교 장면이었었어. 먼저 유정이랑 그다음에 첫 같이 등장. 먼저 씬 찍는데 입이 다 얼어가지고 나는 살면서 그 날이 그렇게 제일 재밌었던 것 추웠던 날이 없었어. 한겨울에 한겨울인데 골짜기에 있는 진짜 실제로 있는 육교에서 촬영을 했는데 차는 안 다니는 거기가 다른 데 기온보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소백산에서 흐르는 찬기가 모여서 도는 곳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안 다니는 곳이. 내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작품. 나는 그렇게 춥게 찍진 않았지만 악연은 못 찍나 스케줄표를 봤는데 설마 했는데 그 장면을 찍고 있어가지고 진짜 와 진짜 춥겠다. 난 춥다고 깜짝 하면 안 놀랐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포커스 기기가 얼어서 이제 NG가 계속 카메라가 얼어서? 진짜로? 그렇지만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추웠지만 너무 애가 생겼어. 우리들의 온기로 맞아. 그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운지도 몰랐어. 아니 추운 거 춥다고 하는데 뭐 어때? 살면서 제일 추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면서 제일 따뜻했어. 그런 경험을 나는 나도 가고 싶었어. 그때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한 편 한 편 털다가 비하인드까지 털었거든? 어허. 그럼 같이 한번 볼래? 요때 저게 땅 팠던 날이지. 이날도 진짜 추워. 진짜 추웠어. 땅이 진짜로 얼어서. 진짜? 같이 안 파? 그거 좀 옆에 내려놓고 제발 좀.
근데 이런 말도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땅이 올라가지고. 아, 진짜 힘들었겠다. 보니까 다 기억난다. 사실 저게 상황은 되게 심각한데 되게 쿨해서 나는 그지? 좀 경쾌하고 웃기잖아요. 좀 바보들 같고. 하는 말들도. 시체를 내려놓을 때 좀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그게 약간 의도된 연기. 캐릭터상 조금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장면은 그렇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 그 선배님도 원래 이거 뭐 덤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접 다 연기를 와가지고 하셨다고. 되게 감사하게라도 이게 왜냐면 상대 배우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아. 막 광수랑 유정 배역이 발견하는 그 장면이었나? 근데도 직접 계셨던 것 같고. 안 나오실 때도 본인이 계속 직접 해주시려고 와서 이제 누워 계시고 분장이랑 피랑 다 이거 하고 그래서 너무 그 추운 날에. 근데 결국에는 덤으로 바뀌긴 바뀌더라고. 그 정도로 그래야지. 너무 절대 달라. 사람이 하는 거랑 덤이랑 하는 거랑.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시더라고. 살고 봐야지 일단. 살고 맞아, 난 다음에 맞아. 작품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다음 것도 볼까? 이거 웃음 터졌던 날이다. 왜 웃는 거야? 계속 저랬어요. 근데 웃기게 생긴 사람도 아니잖아. 왜? 나 처음에 연기하는 건 줄 알았어. 나도. 뭐가 웃겼는지 기억나? 그럴 때 있지 않아? 절대 웃을 상황이 아니고 웃으면 안 되고 웃을 일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괜히 뭐 하나가 연기가 맞아. 그럴 때 있어. 못 끊어. 웃으면 안 되면 더 그래. 남길이랑 아니 그건 아니지. 자리 안 계신 분이니까. 우리끼리인데. 김남길 오빠랑 찍을 때 약간 그런 기운이 돈 거예요. 정말 심각한 대사하고 딱 봤는데 웃음이 뭐 알아. 터지는 분위기가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 뭔지 알아.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을 일도 없어. 그럼 더 그래. 뭔지 알아.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가 엄한 표정을 지어줘요. 웃지 말라고. 맞아. 웃기잖아. 지금도 웃으면 난 진짜 쓰레기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난 쓰레기다. 나 쓰레기야. 웃었어요. 우리가 항상 좀 고정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넷플릭스 작품을 좀 추천을 받고 있어. 우리가 실제로 다 거의 다 많이 보고 있거든. 많이 봐. 추천 받으면 우리는 또 뭐지? 해수 추천부터 한번 들어볼까? 근래 봤던 것 중에서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랭컨 로열.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치가 굉장히 대단해. 남자 배우가 너무 매력 있게 연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 재밌겠다. 니나는 혹시 추천해줄 만한 넷플 작품? 슬픔의 삼각형이랑 베이비 레인디어랑 슬픔의 삼각형? 이렇게 어떤 작품이야? 영화인데 피라미드 구도의 계급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웃기고 좀 많이 붕 떠 있는. 그 위트 있고 이렇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요소 난 재밌게 봤어. 광수도 혹시 추천해줄 만한? 나는 아까 민호가 얘기한 베이비 레인디어. 와 진짜 재밌게 봤어. 몰입력 짱이지. 거의 진짜 악연하고 비슷한 몰입력이야. 베이비 레인디어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절대. 맞아. 폭주기관 이거 차같은. 봤어. 그리고 주인공이 또 연출도 하고. 맞아. 코미디언 분이신데 살짝. 닮아? 어떤? 원래 장신이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만. 근데 이거 싫어하는 것도 예의 아닌가? 너무 영광이다. 진짜 왜냐면 너무 매력 있으시다고 생각했거든. 맞아. 수염을 기르면 비슷하겠다. 근데 약간 연기도 그러니까 코미디랑 그 리얼함이랑 좀 왔다 갔다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아무튼 오늘 우리 동아리에 친구들이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 너희가 홍보하러 온 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 알고 있지. 대놓고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광수가 내가 한번 이렇게. 네, 하나 셋 하면 시작해줘. 예. 하나 둘 셋.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